비행기 맨 하단 부분 유리와 철판으로 된 협소한 공간에서 누워서 바닥을 보면서 총을 쏘는 볼터렛을 아시나요? 볼터렛은 1914년 1차 세계대전 중 항공기가 더 빠르고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기 시작하면서 발명되었습니다. 볼터렛은 사수에게 360도 회전 범위와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나은 조준 기능을 제공하여 항공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볼터렛은 원통형의 개폐식 무기 장치로 항공기의 하부 측면 또는 꼬리에 장착할 수 있는데요. 터렛은 일반적으로 12.2mm 또는 20mm 구형의 기관총이나 기관포로 무장하고 있으며 사수는 터렛 내부에서 레버나 페달을 사용하여 터렛을 회전하고 기울여 적기를 향해 사격할 수 있습니다. 볼터렛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 폭격기의 중요한 방어 수단이었으며 적 전투기로부터 폭격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연합군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는 20세기 초에 처음 개발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중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전쟁은 비행기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고 많은 국가가 전투기와 폭격기의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항공기 개발의 주요 전환점이었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는 기존의 지상 기반 무기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났으며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었고 항공기는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B-17, 일명 하늘의 요새, 플라잉 포트리스는 별칭에 걸맞게 튼튼하고 멀리 날아가며 많은 양의 폭탄을 투하해서 상대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데요. 많은 B-17 기종 중 B-17E 기종은 최초의 대량 생산형 버전으로 우리가 알아볼 볼터렛이 적용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볼터렛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거의 구겨지다시피 해서 들어가야 하니 매우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타 보직에 비해서 생존율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볼터렛 사수로서의 근무 환경은 어땠을까요? 여기 폴 힐이라는 볼터렛 사수가 있습니다. 볼터렛 사수로서 폴 힐은 수많은 신체적, 정신적 요구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항공기 아래쪽에 위치한 볼터렛은 이동 공간이 제한된 작은 구형구역이었습니다. 사수가 태아 자세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긴 임무 중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변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좁은 볼터렛은 폴 힐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무기를 조정하고 작동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볼터렛은 360도 사격 구역을 제공하여 사수가 모든 방향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공기 동체의 보호 없이 적의 사격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고도의 극한 온도는 볼터렛 내부를 불편할 정도로 차갑게 만들 수 있으며 항공기 엔진의 포효와 총의 진동은 전반적인 감각 과부하를 더했습니다. 폴 힐과 같은 사수는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서 집중력과 정확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생존 본능은 볼터렛 사수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볼터렛은 항공기의 취약한 하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적 전투기의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폴 힐과 그의 동료 사수들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적과 교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공기를 방어하고 승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훈련과 경험에 의존했습니다. 때문에 볼터렛 사수는 심리적 부담감은 엄청났습니다. 밀폐된 공간과 끊임없는 적의 사격 위협, 그리고 그들의 생존이 볼터렛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라는 생각은 모든 폴 힐과 같은 사수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긴장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혼돈과 공중전의 위험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놀라운 용기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실존했던 위대한 볼터렛 사수 탑3를 꼽는다면 존 레비토우, 메이나드 해리슨 스너피 스미스, 앨런 맥이 세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존 레비토우는 공군에 소속된 볼터렛 사수로서 그는 폭발로 인해 중독가스가 채워진 폭격기 내부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탁월한 용기와 전투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터널에서 몸을 던져 폭탄을 밖으로 던지고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탈출구를 찾아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공군에 수속된 볼터렛 사수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 전쟁 중인 1961년 2월 24일에 활약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행동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미국 공군 역사상 최고의 명예인장인 메달 오브 아너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앨런 맥기는 미국 공군에 수속된 볼터렛 사수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1월 3일에 놀랄만한 생존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비행기는 독일 상공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적의 공격으로 인해 중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맥기 비행기는 대파되고 그는 고도 22,000피트, 약 6,700m에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승무원이나 볼터렛 사수는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맥기는 놀라운 운과 결단력을 발휘하여 생존했습니다. 볼터렛 내부에서 의식을 잃지 않고 추락을 견디며 마침내 맥기는 비행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명이었으며 그의 생존은 매우 희소하고 기적적인 사례로 간주됩니다. 메이나드 해리슨 스너피 스미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5월 1일에 미국 공군에 수속된 볼터렛 사수로서 활약했습니다. 스미스는 독일의 항공기 공장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뛰어난 사격 실력과 전투 기술을 발휘하여 적의 기체를 격추시킴으로써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스미스는 정확한 조준과 빠른 반사신경으로 볼터렛에서 적의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데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명맥을 알리는 전투 기술과 뛰어난 실력은 미국 공군에서 인정받았으며 그의 힘찬 전투 모습은 볼터렛의 중요성과 사수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영웅적인 모습의 볼터렛 사수 3명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들처럼 운이 좋았던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볼터렛의 구조는 360도 회전으로 인해 비행기가 착륙하여 출입문의 해치가 선체와 일치되었을 때만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전투 중 기체 손상을 입어 바퀴가 나오지 않을 경우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볼터렛은 기체 맨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 착륙 시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조종사들 역시 더 많은 인원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비롯해 볼터렛 사수는 다른 보직보다 더 위험한 위치였지만 이때는 볼터렛이 없다면 하부의 방어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위험성보다 효과가 작은 보직인 볼터렛은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위험한 보직이었지만 중요했던 볼터렛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던, 그리고 그것을 용기 있게 선택하였던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